안녕하십니까, 볼리TV 서영입니다. 토트넘의 팀 순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덧 4위까지 올라가는데요. 여기에는 최근 불을 뿜고 있는 공격진의 상승세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0경기를 칠 때까지만 해도 고작 26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경기당 1.3골, 리그에서 토트넘보다 골을 덜 넣은 팀이 5개 팀밖에 없을 정도로 빈공에 시달렸었습니다. 케인이 되살아나고 또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한 클루셉스키가 가세를 하면서 공격진의 무게감이 몰라보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후 10경기 동안, 그러니까 최근 10경기 동안 그전 20경기에서 넣은 만큼의 골, 그러니까 경기당 2.6골씩을 쓸어 담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리버풀, 첼시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팀이 됐습니다. 10경기에서 26골을 넣었어요, 무려. 같은 기간 아스널이 9경기에서 11골밖에 못 넣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토트넘의 공격력은 엄청나게 지금 강해졌고요. 그 토트넘 공격력에서 이 손케쿨 3명, 손흥민, 케인, 쿠루셉스키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세 선수가 함께 뛴 최근 리그 8경기에서 토트넘은 6승 2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번니전 빼고 모두 득점을 좀 터뜨렸고 그 8경기에서 총 25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5골을 3명이 넣었습니다. 바로 이 세 선수가. 그리고 이 3명이 도움도 무려 12개나 했어요. 공격 포인트를 8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이 8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이 3명이 무려 27개나 기록을 한 겁니다. 야, 이건 대단한데? 손흥민 선수야 뭐 시즌 초부터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해리 케인의 부활,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시너지를 좀 내고 있는 쿨루셉스키의 합류가 특히 인상적이죠. 모우라 있을 때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우라가 빠지고 쿨루셉스키가 들어오니까 쿨루셉스키도 많은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동료들이 굉장히 모우라는 뭔가 마침표의 역할을 계속했는데 본인이 그나마 골을 못 넣는, 근데 크리스티안은 계속해서 연계 플레이에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조합이 정말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인과 클루셉스키는 2022년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 가운데 가장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각 5개씩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우라가 벤치로 완전히 밀리고 또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완전히 뭐 날아다니고 있는, 토트넘에서도 나올 때마다 뭐 한 건씩 해주고 있는 이 베르베인 선수가 교체로 잠깐 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해가 될 정도로 이 3톱의 위용이 정말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아주 빠른 시간에 확실히 자리를 잡아버린 선수가 바로 쿨루셉스키인데, 그래서 지금 토트넘에서는 유벤투스에서 원래 18개월 선임대 조건으로 이 친구를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완전 이적 옵션을 조기에 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유벤투스로부터 이제 2명을 데리고 왔죠. 벤탄쿠르는 완전 영입, 완전 이적으로 데리고 왔고, 쿠르셉스키는 완전 이적 조건이 포함이 된 18개월 선임대로 지금 데려와서 임대 선수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023년 6월까지는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이제 이 선수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워낙 실력이 확실하고 프리미어리그에 너무 지금 적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쪽에서는 이제 어차피 완전 영입할 거 옵션 발동을 좀 빨리 해가지고 이적료를 좀 아끼자,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현지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쿨루셉스키를 데리고 오면서 임대료를 120억 원 정도를 이미 냈고요. 완전 영입을 만약에 그 옵션을 발동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기나 어떤 세부 조건에 따라서 이적료가 좀 다른데, 내년 여름에 만약에 그 완전 이적 조항이 예정대로 내년 여름에 발동이 되면 추가 이적료가 3,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550억 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지 않고 이번 여름에 옵션을 발동을 하게 되면 2,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400억 원, 한 10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종류를. 무리뉴 감독 시절에도 이런 패턴으로 영입을 했던 선수가 있죠. 18개월 선임대 조건으로 제드송 페르난데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무리뉴 감독이 잘 쓰지도 않았고 나왔을 때도 뭐 전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돌아갔는데,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슷한 조건으로 왔는데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을 18개월 기다리질 않고 빠르게 지금 발동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쿨루셉스키가 팀에 남고 장기적인 어떤 토트넘의 전략에 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토트넘이 챔스 준결승에 오르던 시절,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절정의 어떤 경기력을 구가했던 이른바 데스크 조합이 재조립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손흥민과 케인, 데스크 중에서 손흥민과 케인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델레알리하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지금 팀을 떠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D는
쿨루셉스키가 합류를 하게 되면 D는 이제 대안 쿨루셉스키니까 이 D 자리는 대안 쿨루셉스키가 이제 메워주게 되는 거고, 남은 한 자리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비는 건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영입명의가 솔솔 나오고 있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바로 원조 데스크 멤버의 복귀, 이게 또 이제 그 가능한 어떤 옵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유로 2020 경기 도중에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울렸던 참 좀 비극적인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그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그 뒤에 곧바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선수 생활이 거의 끝난 것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걱정했었는데 정말 기적의 사나이라고 요즘 불릴 정도로 수술하고 재활하고 선수로 지금 복귀를 한 상태인데, 아무튼 당시에 손흥민 선수도 그 작년 여름에 레바논전 골 넣고 나서 이렇게 에릭센 등번호 23번을 가리키는 응원 셀레브레이션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ICD라는 제세동기를 심장에 삽입하는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이탈리아 리그는 제세동기 삽입한 선수를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소속팀이던 인터밀란하고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좀 해지를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센은 이제 계속 필드 복귀를 꿈꾸면서 열심히 몸을 만들었고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로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인연이 없어 보이는 팀인데 왜 이 팀으로 가게 됐냐면, 덴마크 청소년 대표팀 시절에 지금 브렌트포드 감독인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지도자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오게 된 건데, 아무튼 팀에 합류하자마자 정말 브렌트포드로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에릭센이 브렌트포드에 입단한 뒤에 지금까지 모두 4경기를 뛰었는데요. 그중에 선발로 뛴 3경기에서 모두 브렌트포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에릭센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27경기에서 6승밖에 못했던 팀인데요. 에릭센이 온 뒤로만 3승을 추가를 하면서 강등권에서 사실상 탈출을 거의 했습니다. 무엇보다 팀 공격력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에릭센이 오기 전까지는 경기당 1골 정도 넣는 팀이었는데, 그 뒤로는 경기당 2.25골, 뭐 2배 이상 늘었죠. 승률도 굉장히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첼시 상대로 풀타임을 뛰면서 골까지 터뜨렸고요. 팀의 4대1 대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경기죠. 에릭센이 놀라운 게 이번 3월에 있었던 A매치 2경기 때도 모두 출전을 했고요. 2경기 연속골을 넣었어요. 상대팀이 네덜란드, 또 세르비아, 월드컵 본선에 나오는 강팀들인데 그야말로 완벽하게 좀 부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에릭센의 브렌트포드 계약이 6개월짜리거든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그 제세동기 수술 선수인 전에 아약스 동료였던, 지금도 아약스 뛰고 있는 데일리 브린트 같은 경우에도 맨유에서 이제 아약스 돌아간 다음에 심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 대표팀에서 계속 잘 뛰고 있어요. 물론 경기 도중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도 계속 톱클래스 선수로 잘 뛰고 있습니다. 월드컵도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올여름 그 브렌트포드 계약이 끝나게 되면 에릭센을 노리는 팀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 중에 좀 토트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쪽에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스크 2기 조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나이는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입니다. 절대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게다가 FA여서 이적료도 없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에서 지금 변함없는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어느 팀이든 에릭슨 선수 영입하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토트넘에 있었던 선수이기도 하니까 토트넘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가능성이 정말 높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단 에릭슨한테 토트넘 복귀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계약을 안 하고 FA로 나가려고 했던, 그러다가 레비가 6개월 남겨놓고 팔아가지고 인터밀란에 이적료를 안겨주고 떠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레비 회장도 에릭슨을 진짜 원할 것인지, 그리고 에릭슨은 그들과 다시 일하고 싶을 것인지, 또 콘테 감독이 만약에 에릭슨을 원했다면 브렌트포드 가지 않고 이번에 토트넘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뭐 동료 선수라거나 인터밀란의 감독이었던 콘테 감독하고는 사이가 뭐 괜찮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만 토트넘에 합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토트넘 포맷에서 토트넘이 지금 3-4-2-1 조합을 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에릭센이 와서 주전으로 뛸 수가 있을까? 경쟁력, 주전으로 뛴다고 하면 누구를 빼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조커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요 전술적 토트넘이 오게 될 경우 전술적인 어떤 그 활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다뤄볼 텐데, 아무튼 그래서 데스크 조합의 재결성 또는 시즌2, 저는 정말 에릭센으로 완성이 된다면 축구의 로망이랄까요?
또 전력 상승의 효과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이게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테 감독이 정말 필요로 했고 레비 회장도 뭐 동의했다면 지금 이미 여기 와서 뛰고 있겠죠, 토트넘에. 근데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 데스크 시즌 2가 재현이 된다면, 완성이 된다면 그 마지막 퍼즐이 꼭 에릭슨이 되질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근데 정말 오게 된다면은 정말 토트넘 팬들도 많이 좋아할 것이고 선수들 역시도 많이 환영을 하고 정말 팀에 보탬이 많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재까지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꿀빠.